사실 우리 몸에는 머리털 말고도 털이 있는 부위가 여러 곳 있습니다. 즉, 뒤통수 털이 부족하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선택지가 남아있는 셈입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양성규 원장입니다. 모발 이식이라고 하면 보통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탈모 그리고 뒤통수에서 털을 옮겨 심는 수술 정도를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모발 이식에는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얼굴이 있습니다. 하나는 뒤통수가 아닌 다른 부위의 털을 이용해서 수술하는 경우이고요. 다른 하나는 탈모 치료가 아닌 전혀 다른 목적으로 모발 이식을 활용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궁금증을 한 번쯤 가져보셨다면 오늘 내용이 꽤 흥미로우실 겁니다. 모발 이식은 기본적으로 뒤통수에서 털과 모낭을 채취합니다. 이 부위가 비교적 튼튼하고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뒤통수에 쓸만한 털이 부족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까? 입니다. 사실 우리 몸에는 머리털 말고도 털이 있는 부위가 여러 곳 있습니다. 즉, 뒤통수 털이 부족하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선택지가 남아있는 셈입니다. 머리에 털을 옮겨 심는다고 봤을 때 성질상 머리털과 가장 가까운 것이 수염입니다. 그 다음 순서로는 겨드랑이 털, 가슴털, 그리고 음모의 털까지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위마다 털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어디서 채취할지는 단순히 양만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핵심인데요. 옮겨 심은 털은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래서 곱슬한 털을 옮겨 심으면 그 자리에서도 계속 곱슬한 모양으로 자랍니다. 그뿐 아니라 자라는 길이나 굵기 같은 특성도 원래 성질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마치 나무를 옮겨 심으면 그 나무의 품종 그대로 자라는 것과 비슷합니다. 위치만 바뀔 뿐 성질은 바뀌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 수염은 머리털처럼 비교적 길게 자랄 수 있지만 겨드랑이나 가슴, 다리의 털은 보통 10cm 이상은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위 털을 쓰느냐에 따라 결과의 느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흰 털을 채취해서 심으면 옮겨간 자리에서도 흰 털이 자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털은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색까지 포함해서 어떤 털을 어디서 가져오는지가 결과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세히 보면 아무래도 차이가 있습니다. 부위마다 굵기나 자라는 방향, 성질이 다르다 보니 머리털과 완전히 똑같이 보이기는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털 이외의 털을 사용하는 것은 보통 최후의 선택에 가깝습니다. 가능하다면 뒤통수의 모발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그것이 부족할 때 다른 부위를 고려하는 순서가 되는 것이죠. 모발 이식은 탈모 치료 이외에도 활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털이 있어야 할 자리에 흉터가 생겨 털이 자라지 않는 경우입니다. 눈썹 같은 부위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흉터로 인해 털이 비어있는 자리를 채우는 용도로 모발 이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한편 무모증이라고 해서 주로 여성에 있어서 있어야 할 음모가 없는 경우에도 모발 이식을 통해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백반증이라는 질환이 있는데 그 영향으로 특정 부위에 흰 털이 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검은 털을 옮겨 심는 방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모발 이식은 단순히 수출 채우는 수술만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모발 이식 외에 조금 색다른 활용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정리하면 뒤통수 모발이 부족할 때는 수염이나 가슴, 겨드랑이 같은 다른 부위의 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옮겨 심은 털은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굵기나 곱슬기, 자라는 길이에서 차이가 날 수 있고 그래서 머리털 외의 털은 보통 최후의 선택지로 고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흉터로 털이 자라지 않는 자리나 흰 털이 자라는 부위처럼 털이 있어야 할 자리를 채우는 목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모발 이식을 조금 더 넓은 시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양성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